원단 겉면 바느질이 다 된 거를 반을 접으면요. 이 안쪽이 보이도록 이렇게 반을 접으실 수가 있어요. 자, 원단이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안쪽 면에서 바느질을 할 건데 먼저 바느질할 선을 그려줄 거예요. 바느질하기가 편하도록 안내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옆선은 원단 끝에서 0.7에서 1cm 정도 간격을 띄워서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옆선을 먼저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옆선, 양쪽 옆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윗부분을 나중에 원단이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어서 여기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선도 먼저 표시를 해 놓으시면 더 바느질하기 편하겠죠. 자, 원단 끝에서 1cm를 표시를 해 주시고, 자, 여기 지점을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 위치를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옆부분을 바느질하기 편하도록 위치를 조금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설명서에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윗부분 원단 끝에서 3cm, 양쪽 위에서 2개, 앞에서 2개 요거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여기 두 선을 그냥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자, 됐죠? 자, 요렇게까지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바느질 하시는 순서는 옆선을 먼저 바느질하고 주머니가 들어간 윗부분 바느질 하셔도 되고요. 윗부분을 먼저 만들고 옆선을 바느질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은 제가 옆선을 먼저 바느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뒷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아까 표시해둔 부분에서부터 원단의 끝이 접혀 있는 요 부분까지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촘촘한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자, 한쪽 면 바느질이 다 끝났는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하기 편하신 방향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옆선 바느질이 다 됐죠. 이제 끈이 들어가는 윗부분을
자, 여기 끈이 들어가는 부분, 이 윗부분을 바느질을 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까 표시한 부분하고 3cm 표시한 부분이 있었죠. 여기 선을 그어뒀는데요. 이 선을 따라서 원단을 이 안쪽 면 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자,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접혀져 있는 원단 끝에서 한 5mm에서 7mm 정도 안쪽으로, 그러니까 오버록 되어 있는 이 선에서 살짝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선을 따라서 홈질을 해주세요. 홈질은 앞으로만 가는 바느질 방법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끈을 넣어서 사용을 할 때 이 끝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여기 끝부분까지 왔죠? 매듭은 가능하면 안쪽에서 여기 안쪽, 이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양쪽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접은 다음에 바느질을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원단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요. 지금 아까 표시된 선을 따라서 원단을 접어줄 거예요. 자, 여기를 아까 표시된 1cm 지점을 한번 접어주시고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한 번 더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상품 안에 들어있는 시침핀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를 군데군데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바느질 하기가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요 밑부분을 홈질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원단의 안쪽에서 바느질을 해주는데요. 홈질로 바느질하는 거는 홈질의 모양이 앞쪽하고 뒤쪽이 똑같기 때문에 홈질로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느질하는 방향이 이쪽 면을 보고 바느질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박음질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실 거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바느질을 해볼까요? 처음 시작 부분은 바느질을 하실 때 제일 힘이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두세 번 정도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두세 번 정도 같은 위치를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홈질로 이제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접혀져 있는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면 되는데 끝에서 2mm 정도 안쪽으로 홈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바느질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자리를 2번, 3번 정도 바느질 하셔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지으실 때는 여기에서 지금 매듭을 다 지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잘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런 것처럼 접혀져 있는 원단 사이로 매듭을 다 지으신 다음에 바늘을 밀어 넣어서, 자, 이렇게 밀어 넣어서 쫙 당겨 주시면 이 매듭이 안쪽으로 쏙 숨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잘라 주시면 더 깔끔하게 바느질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쪽에서 보면 이렇게 바느질 실이 나와요. 자, 한쪽 면 바느질이 다 됐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먼저 삼각형으로 원단을 접어주시고,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은 부분을 원단 끝에서 약 7mm 안쪽에서 홈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자, 이제 1cm를 접고요. 손으로 꾹 눌러 주신 다음에 원단을 한 번 더 접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시고, 홈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끈이 들어갈 부분 바느질이 다 됐어요. 이제 끈을 넣어 볼게요. 상품 안에 들어있는 끈을, 자, 반을 잘라 주시고요. 먼저 한쪽 끈을, 자, 여기 옷핀에 있죠. 옷핀에 묶어 주시면 되거든요. 옷핀의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시키셔 가지고 여기를 한 번만 묶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한계끈이 있죠. 한계끈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오른쪽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대쪽 나머지 하나 끈을 다시 5핀에 연결을 해서 이번에는 왼쪽, 지금 오른쪽에 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끈이 나와 있지 않은 쪽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나오는 식으로 끈을 끼워 줄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5핀에 묶은 끈을 자,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끝부분이 여기 오른쪽에 나왔죠? 이번에는 지금 연결된 거 마저 한 번 더 남아있는 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시작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5핀을 풀어주시고요. 자, 나머지 하나도 똑같아요. 나머지 하나도 5핀에 가운데로 이렇게 끈을 통과시키신 다음에 여기를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번에는 자, 끈이 지금 끝부분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지 않은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아래쪽으로부터 쭉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뺑 돌아서 여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끈 이쪽에서 들어가서 일로 나왔죠? 다시 마저 남은 쪽을 통과시켜 주세요. 끈을 끼우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상품 안에 들어있는 끈을 반을 자르면 끈이 2개가 되잖아요. 일단 하나를 먼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방향을 하나 정해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 뺑 둘러서 통과를 한번 시켜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끼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머니에 양쪽으로 끈이 나오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끈의 끝부분을 묶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당겨 볼까요? 어떻게 되나? 당기면 이런 식으로 당겨져요.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끝부분은 끈을 원하는 길이만큼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당기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시면 조금 더 짧게 묶으셔서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바느질 연습 주머니를 만들어 봤어요.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도 연습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머니 만드는 방법도 익힐 수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